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노조를 겨냥해 조직폭력에 빗댄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정부 합동 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 시간 대부분을 노동조합 비판에 썼습니다.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 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자체 회계 자료까지 다 정부에 낼 근거가 없다는 양대 노총의 반박을 의식한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 노조에 대해선 기득권, 폭력, 불법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뜻의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썼고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노조가 청년 세대를 약탈한다며 기득권 노조 대 약자 청년 세대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노동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는 노동개혁으로 노정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을 우려해 타워 크레인 기사 등에게 웃돈을 주는 이른바 원래비 관행을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노조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원래비를 지급하는 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원래비란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이나 가웬 일을 부탁하면서 주는 웃돈입니다. 건물 뼈대를 세우는 데 쓰이는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가운데 60% 가까이가 원래비 지급이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 438명이 234억 원을 받은 걸로 집계됐는데 한 기사는 월 평균 1,670만 원꼴로 1년에 2억 1천만 원을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차 세운다고 조금 게 줬죠. 안 주면 협박하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부담이 되죠.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타워 크레인 원래비가 관행이 되다 보니 다른 부분으로도 원래비가 확산되는 일까지 빈번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데 건설 노조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공사 방해, 태업, 노조 전임비, 그리고 타워 크레인 원래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의 확대, 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타워 크레인 원래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원래비 수수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하고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지목된 원래비 관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건설사 책임은 빼고 건설 노조만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회계장부 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원예비를 요구하면 타워 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강경책. 노동계는 애초 원예비 관행이 생긴 이유가 건설 회사가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 때문인데 건설사 책임은 빼놓고 건설 노조만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 노조는 원예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 사업자 단체의 원예비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내놓지 않는 채 건설 노동자만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대책 없이 채용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건설사 편들기라고 말했습니다. 고용 대책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면허 정지라던가 노동조합들한테 뭐 거의 협박하듯이.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집행할 때마다 액수와 용처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조합비 또한 상세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내부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약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목줄 옥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의 내지 상세 내역까지 내라는 요구는 현행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에게 걸림돌인 양 적대시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헌법 파괴, 노조법 파괴, 노조 탄압을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정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네, 보신 대로 지금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팀 이재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있고 정부는 2주 안에 회계장부 안 내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자주권 침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부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당장 이게 노조와 회계 자료를 내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여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결산 결과하고 운영 상황만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 자료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줄 이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나 정부가 꺼낸 논리가 이겁니다. 노동조합비를 내면 그 돈을 세액 공제 받지 않느냐. 이 세액 공제라는 거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명분, 자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노조 조합비로 낸 돈은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네. 조합 활동이 공공성을 띠고 조합비는 노조 운영상 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인 건데요. 다시 말해 노조가 사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합비로 재정을 튼튼히 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라. 하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부는 세액 공제를 사실상 노조에 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회계 자료를 안 내고 버티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노조비 세액 공제 없애겠다는 거 뭐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법적으로 어쩔지는 좀 따져볼 문제지만 만약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노조원들이 노조비 내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노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세액공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는 단순히 노조에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도 그 혜택이 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서는 회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는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 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법에서 노조 회계 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노조 자치에 맡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지 노조 회계 감독이 반드시 세계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르다. 자, 노조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 이 명제는 사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투명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노조하고 주장이 좀 다른 건데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노조에 대해서 이런 압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는 지난 5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1,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용 내역은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있다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인 건데요. 하지만 가장 노조가 거부감을 갖는 건 이 조합비의 운영 내역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계의 수건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도 넓히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부작용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취미도 안 하시고 나가셔놓고 지금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사들의 발언은 충분하겠고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나 단체협약 위반에 더해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반대도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반대로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상임위 통과에만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평생을 불법 집단이라는 주홍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이들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법 시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